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가기에는 뭔가 좀 걸린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200일선 저항이죠. 200일선 확실하게 안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피크가 되고 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런 단계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선으로 작용하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확실하게 위로 치고 올라가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저항이니까 또 밀릴 수도 있어, 이런 걱정이 있었고, 특히 이제 잘 보면 최근 3일 동안 이제 종가가 저점 수준으로 계속 마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꼬리가 좀 달리긴 하지만 어쨌든 음봉으로 마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 시장이 플러스가 날 것이다라는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들이 아무래도 CPI, FMC 이런 일정이 다음 주에 있다 보니까 그 일정 앞두고 섣부르게 이제 매수를 못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이제 만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시가총 탑10 중에서 네이버, 카카오 빼고 나머지가 다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낙폭도 적지가 않았죠. 시가총이 2위부터 7위까지 중에 제일 조금 빠진 게 SK하이닉스인데 2%, 나머지가 2%에서 4%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들 매도가 많은 걸로 봐서는 아마 이번 주에 만길이 있다라는 점이 투자자들에게는 만기 플러스 FMC 일정 그 다음 주 이런 일정상 대형주가 조금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어떤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중국 코로나 신규 감염자 감소한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상하이 방역 완화 뉴스도 있었고, 오늘 중국 증시는 제법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투자들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있는 뉴스인데, 또 하나는 우리나라 팔고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불안함이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로이터 보도에서 대만이 이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연속 감소하는데, 그러니까 11월에는 아마 6.7% 정도 줄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10월에 0.5%였는데 6.7%면은 대만의 수출 감소폭이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만이 IT의 허브인데, 그러면 글로벌 경기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대만마저 저렇게 수출이 감소되면 우리 기업들 실적은 더 나빠진다라고 해석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경계감이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수출 부진에 지금 대만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경계감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의 양시장 매도, 금융투자는 이번 달 매수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이제 나중에 추가돼서 3천 계약 이상 매수로 들어와서 오늘 하락이 좀 오버야, 이렇게 보긴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양시장 다 찍어 누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특히 이제 매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2,100억을 팔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좀 플러스 나기가 좀 힘들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조합, 이 네 개 중에서 또 반은 또 매수에 들어가 있잖아요. SDI, LG에너지 솔루션. 완전히 이제 이탈한다, 이런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네이버를 또 매수 상단으로 갖다 놓은 게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또 반면에 삼성전자 매수하고 삼성전기 매수하고, 근데 이제 오늘 수익률 게임은 확실히 기관이에요. 네이버, 카카오가 여기 다 매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2차 전지로 분류가 되던 종목군들을 대거 좀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특징이었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엔터, 그러니까 SM 오늘 또 매수하면서 이제 좀 엔터주가 오늘 비교적 흐름이 좀 괜찮았죠. 그런 종목군들이 있고, 그 이하에서는 일단 업종이라기보다는 이제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좀 특징이었는데, 다만 2차 전지가 항상 최상위의 매수에 한두 개 정도 포진해 있었는데 오늘 엔캠이 들어가 있지만 좀 순위가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다른 쪽으로 좀 분산하는 형태, 기관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에 좀 매도가 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오늘 비교적 선전을 했는데 이런 종목이라든가 게임주, 엔터주,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좀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몇 개가 좀 포진해 있는 게 좀 특징적인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지난주에 이제 어정쩡한 고용지표의 반응이라고 썼는데, 고용지표 가지고 확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투자자들은 판단을 미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CPI를 봐야 어차피 긴축은 물가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고용보다 이제 물가를 보자,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잔 여파가 오늘 장에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고용은 있고 그냥 매수가 붙을 거냐, 아니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고용 때문에 경기 침체를 더 유발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밀릴 거냐, 요 구도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주요 기술주들이 부진하잖아요.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미국의 빅테크도 그렇고 반도체도 부진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들도 가만히 보면 오늘 뭐 다른 종목이 더 빠지긴 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좀 지수를 연말까지 가둬둘 거냐,
아니면 이제 반등 여지가 나올 거냐. 지난주 어정쩡했던 고용지표 반응이 오늘 이제 진짜로 나올 텐데 그 흐름이 어떤 종목군들이 갈 거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다우가 더 갈 거냐, 나스닥이 갈 거냐. 요걸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는 지난주 외국인들 전체 다 매수를 했는데 우리 증시는 홀짝홀짝 이렇게 가다가 오늘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난주엔 4순위였어요. 예, 근데 한때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순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번 주에 이제 매도를 제가 보기에 만기가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매에 이렇게 의미가 크진 않은데 다만 이제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대형주만 파는 건 이해가 되는데 중소형주까지 다 팔아버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별로 안 좋아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구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뭐 중국 소비주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좀 바뀌었다. 네옴에서 중국 소비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분산된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흐름이 그대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 장세가 네옴에서 중국 소비주로 넘어가 있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2월 연말이라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중간 선거 벌어지는 해에 연말은 어떻게 되지? 뭐 이걸 갖다가 이제 본 건데 이게 보면 12월에 그 하락장이었을 때는 그냥 12월에도 하락을 했고 상승장일 때는 그냥 12월에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보면 12월에 올해 하락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미증시가 원래 12월은 강세를 보이거든요. 이제 강세를 보이는 특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12월에 대한 어떤 다양한 통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2월에 증시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미국 증시가. 근데 이제 하락장일 때, 상승장일 때는 가던 방향 그대로 가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투자들이 12월을 안도를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어쨌든 중간선거 끝난 다음에 올라갔다라는 통계가 있어서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쨌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브라질 경기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 7경기를 치르는 동안 우리나라는 득점이 5득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기당 평균 득점이 한 골이 안 나오고요. 경기당 평균 실점은 2골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이 하나 나오죠.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벌어진 경기는 우리나라가 2골 이하로 내준 적이 없어요. 최소 2골 많으면 5골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기려면 실점이 한 골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2골 이상 내주면 확률적으로 우리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전반에 실점하지 않거나 아니면 한 점만 내주고 버틸 수 있는지 여부가 뭐 좀 시장이나 이제 경기 어떤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전반 뭐 선제골 넣으면 더 좋은 거고 이제 어떤 구도로 돌아가게 되는지 요거를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뭐 다음에 방송에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많이 검색해 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조만간 이제 그 신청자분들에게 한정해서 또 이제 독립리서치 최상위 그 게시판 열람권을 또 올려드릴 거니까 뭐 자꾸 들락거리셔야지 그 언제 공지 올라오는지 보실 수 있잖아요. 또 많이 방문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